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상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윤종예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HIV 감염인의 생활 상담 중에 스트레스 감소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명의 신환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에 오게 되었는데 나이도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굉장히 슬퍼했고 한 달 반 동안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본인의 상황을 전달하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 질환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서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또 한 분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상담을 하러 왔으나 감염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그리고 절대로 남이 알아서도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염이라는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는데요. 이러한 대처 방식은 개인의 성격이라던가 자라온 배경, 환경,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여러 가지 경험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옳고 잘했다 하는 걸 떠나서 과연 누가 더 가벼웠을까요? 네. 받아들이고 감염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머니라는 지지자가 있는 한 분이 굉장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개인의 성격이라던가 주변 환경, 자라온 배경,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경험 등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더 옳고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떠나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건강을 위해서 치료도 잘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염 사실을 인정은 하겠으나 절대로 남이 알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분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감염이라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병원을 찾는 내과 환자 중에 70에서 80%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의 건강에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스트레스는 다 나쁠까요? 안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공부를 하면서 옆에 라이벌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하면 쟤보다는 좀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공부에 더 매진하게 될 때는 이것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욕심과 욕망과 욕구가 좌절되고 또 그걸 누군가를 갖다 통제하고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좌절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삶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가 될 때는 어때냐면 예측이 불가능할 때이고 통제 불가능할 때입니다. 우리가 앞서 길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 나왔을 때 차를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가 다음 차가 언제 올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때 스트레스는 높아지죠. 이러다가 나 늦으면 어떡하지? 지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통이 따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차를 내가 5분 만에 올 수 있게 한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스트레스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고 그 속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증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고 또 성급하게 되고 짜증이 나고 분노하게 되면서 우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는 내가 어디에 잘 두었던 자동차 키도 찾지 못해서 허겁지겁 찾게 되죠.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통이 있고 목이 뻣뻣해지고 일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깨가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 땀도 나고, 그리고 속이 안 좋고 쓰리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화장실에 자주 가기도 되죠. 그리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두근거리면서 가슴까지 아프게 됩니다. 호흡기 쪽으로 보면 호흡도 빨리 하게 되고, 그리고 천식처럼 씩씩되게 되죠. 그리고 수면 장애가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있었을 때 잠을 잘 오던가요?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우면 그 순간 많은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못 자고 그 생각에 빠져서 굉장히 피로하게 되고, 그 결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행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손톱을 깨물기도 하고요. 발을 덜덜덜 떨기도 하게 되죠. 그러고 식사를 많이 하거나 아예 안 먹거나, 아니면은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공격적으로 타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더 자기한테로 행하게 될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과도한 행동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적응하기 어렵고 불안장애가 있고, 기분장애, 또 식이장애, 성기능장애, 수면장애, 알코올 및 물질 사용장애 등이 올 수 있고요. 긴장성 두통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고혈압 등을 앓게 됩니다. 또 특히 당뇨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췌장은 우리가 원시시대에 수렵 채취하던 시대의 기관이 그대로 이어져 왔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신체 활동량도 감소하게 되고 영양은 과다하게 되고 몸보다는 머리를 쓰는 이러한 것이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당뇨라는 병을 생기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는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물질이 품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당장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는데, 장기화됐을 경우에 우리 몸에 그 코티졸 성분이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게 되죠. 이렇듯 위에서 보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게 되고, 마음이 아프면 다시 또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련 있는 영상 하나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생각은 이처럼 많은 것을 확대하고 왜곡시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각, 판단, 가치, 기준, 욕구 등이 합쳐진 자신의 안경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차리고 내 안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경을 벗는 데서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원시시대부터 이어져 온 부정적인 사고가 내 몸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과 토끼가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자가 나타났고 사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인간과 토끼는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되었을 때 토끼는 그대로 사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먹는 행위를 다시 이어갔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오면 어떡하지?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되죠. 이처럼 생각은 많은 것을 왜곡하고 확대하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교과서적인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인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충분히 잠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완요법이 있는데 이때는 복식호흡, 근육이완법, 명상 등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인 명상을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고 이를 시행하는 단계를 밟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아까 명상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법이라는 MBS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BSR은 1979년 미국의 존 카바진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 베이스는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을 스트레스 완화법으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무엇이냐면 명상 중에 지혜 통찰 명상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훈련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명상법인데요. 이거는 몸과 마음이 일치하도록 주의력을 기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일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몸은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충분히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마음이 만약에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내가 집에서 가스를 켜고 왔는지 어떡하지? 나 다른 일이 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어서 이거 어떡해? 라고 고민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몸과 마음을 일치하는 주의를 기름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낮추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MBSR을 받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첫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는 능력이 늘어나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요. 신체가 이완하게 돼서 긴장이 풀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건강도 증진하게 됩니다. 또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게 되고 활력이 생기고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감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부정적인 습관과 인식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에 대한 인정, 긍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주장을 생기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MBSR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연구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명상은 스님들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면서 뭐를 보셨나요? 여기까지 오시면서 보고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오감을 여는 몇 가지 야외에서 하는 걸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전부 물이라고 생각, 맑은 물인데, 자, 그거를 지금부터 손으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에서 해초가 조류에 의해서 막 흔들리듯이 몸을 쭉 한번 그냥 맡겨보는 거예요. 천천히 멈추시고. 이분들은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영문 약자인 MBSR 수련 중인데요. MBSR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현재 전 세계 720여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불교 명상과는 다른 걸까요? 숭산 스님에게서 간화선을 배우기도 한 존 카바쯤 박사는 윗바사나 명상 기법을 접목해 MBSR을 개발했는데요. 1979년 매사추세츠대 메디컬 센터에서 도입한 이후 30여 년 동안 우울증을 비롯해 만성 통증과 암 등 신체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의 완화에 많은 임상 효과를 거뒀습니다. 바디스캔은 안내를 따라서 우리 몸 구석구석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이완하려는 지금 현재의 내 몸을 느끼지 못하면 마음은 과거의 미련이나 미래의 불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 스캔을 통해 내 몸의 느낌을 아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며 결국 타인과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생각을 한번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생각 챔피언처럼 끊임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알아차리고 다시 내 감각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운전할 때 내 앞에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빵빵 된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바로 그냥 욕이 나가는 상황이었다가 요새는 뭐가 급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한 걸음 더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시도해볼 기회야. 아들이랑 가끔 다툼이 있으면 화가 날 때는 마음 챙김이 안 될 때는 그냥 큰 소리 몇 번 내기도 하지만 마음 챙김이 잘 될 때는 지금이 지금 연습해볼 기회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배우셨던 완전히 이번에는 온전하게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명상 수련을 시작한 지 2주차. 호흡으로 모아봅니다. 이제는 산속이 아닌 일상에서 명상을 지속해온 한국의 참가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어느 한순간 이렇게 모든 게 차단되고요. 제 몸하고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빛 같은 게 느껴지고 그 순간에 어떤 환희?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내 몸을 진짜 몰랐었구나.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이 열리고 관점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인식을 하기를 딱 이게 4개의 선을 그어서 다 연결해보라 하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인지가 되든가 인식이 되든가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9개 점이 이렇게 있어서 가상의 어떤 네모를 박스를 딱 쳐놓고 마치 문제가 이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뭐 별저기를 다 해보는데 여기서는 뾰족한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새로운 것에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현재 미래만 이렇게 생각으로만 되어 있던 나의 세계가 더 느슨해지고
해체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훨씬 더 나와 남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 사람의 삶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지, 명상을 했다고 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그냥 어떤 무념무상 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영상은 잘 보셨나요? 너무 전체적인 내용이라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MBSR을 쳐보면 거기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 완화법으로 인해서 제가 건강을 되찾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염이 너무 심했어요. 콧물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눈을 뜰 수도 없고 줄줄 수도꼭처럼 흐르고, 그래서 피부도 많이 손상됐고 너무 괴로웠었는데요. 이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만 해도 알아지진 않고 되게 답답하고 힘든 생활을 이어가면서 마음 챙김을 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을 때는 비염 증상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지? 그러면 원인이 집에 있나? 라고 하고 와서 한 2박 3일 동안 집을 열심히 치웠고 깨끗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비염은 계속 재발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럼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 주변에는 뭐가 있었지? 하고 둘러보니까 가족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되게 가족 하면 화목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족들과의 생활 자체도 굉장한 스트레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를 힘들게 하고 그 한 원인이 저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 가족을 잘 이끌어가고 싶은 나의 욕구, 그리고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싶은 그러한 남을 통제하고 싶은 저의 욕구가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되었고, 그 부담감은 저한테 그 한도를 넘어서 극심한 비염이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아차림하고 내가 과연 가족한테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알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를 구별하고, 가족들한테 부탁할 건 부탁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러고 났더니 제 비염은 정말 깜짝같이 사라졌거든요. 결국엔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힘듦이 몸에서는 비염으로 나타났고, 그 비염의 증상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원인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정말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을 경험했었는데요. 이처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혜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명상이라던가 이런 완화 치료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고, 우리 감염인들한테도 이것은 필수다라고 한 연구 발표가 있어서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18년 리차드 하딩하고 그런 일행이 연구한 건데요.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이 호소하는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증상들이 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과 비슷할 정도로 스트레스나 그 강도가 아주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 것과, 그래서 또 HIV 환자들이 그 임종기를 맞이할 때 가족들도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정서적인 고통, 그다음에 경제난,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감 등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보완 치료를, 보완 케어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질이라던가 복지, 개인의 안위와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완화 치료가 같이 병행되는 것이 HIV 치료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WHO에서도 이러한 완화 치료를 치료 영역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HIV 에이즈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단순합니다. 바이러스이거든요. 그 바이러스 이외에 다른 것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회적인 낙인, 사회적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IV 에이즈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아픈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바이러스를 미워하자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감염내과 김태용 교수님의 말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